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뉴페이스 김원숙입니다. 자, 35강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내용이죠. 자, 녹색 건축물 인정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색 건축물 인정하면서요. 저번 주에 뭘 했죠?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한번 다시 보면요.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면서 여기 제가 적어놨죠? 목적, 건축물의 어떠한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감축시키고 녹색 건축물을 확대를 하겠다. 자, 이제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 에너지 우리가 효율 녹색 성장 기본법이 가장 근거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녹색 건축 녹색 건축물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사실은 시작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녹색 성장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그죠?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실제 건축물에만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어떤 곳에 도시 어떤 전반적인 것에 실제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에너지를 탄소 에너지를 가장 사용 많이 하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물론 지금 저는 여기 자료를 적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인정제 하기 전에 한참 이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산업 부분에 우리가 탄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 주거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열 효율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에 대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높이고 그 다음에 또 밖에 채워나가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킨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축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서 제일 탄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에 많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지금 여러분도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은 많이 실현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특히 서울에 제일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서울에 원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딱 느낀 게 뭐냐면은 신호 체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죠, 그죠? 우리가 인정제 하면서 녹색성장법 이렇게 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우리가 시범 기간이 5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저희들 많은 논문 발표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제일 교통의 어떤 문제가 뭐냐면은 교통 체증에 의해서 우리가 가스나 탄소를 제일 많이 내더라는 거죠. 교통 체증이 왜 생기는가를 보니까 신호 체계더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신호 대기에 의해서 머무는 시간을 없애야 되겠다 해서 신호 체계를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육교가 여러분 많이 없어졌다는 거, 거의 없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육교를 거의 없앴어요. 그리고 신호체계도 짧게 하고 로타리를 없애고 로타리 신호기도 없애고 그랬는데 뭐 그래도 아직 지방에는 신호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호 대기를 계속 짧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도로 폭도 좁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분을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같이 연계해서 좀 아시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좀 더 쉽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녹색 건축물 인정 심사 기준만 제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런 부분하고 우리 적용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거고 이런 것을 어떻게 같이 연결시킬 것인가가 우리가 말 그대로 적용 기술사를 공부하는 하나의 목적,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녹색성장기본법뿐만 아니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국가적으로 왜 건축물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교통에 많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자꾸 인식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원칙은요, 감소하고 활용하고 그 다음에 효율화라는 것이 가장 큰 원칙이고요. 그 다음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정제, 그 다음에 효율의 등급제,
그죠? 효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약간 탄소를 쓰지 마라. 안 쓰도록 그 자체 내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해라. 라는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자, 한번 저번에 여러분이 하셨겠지만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뒤에 그 심사 기준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 저는 지금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 여러분은 좀 보신 게 낫겠죠.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페이지가 한 100 몇 페이지 돼요. 그런 것을 제가 사실은 싹 줄여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쭉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줄이시면 돼요. 자, 저는 제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줄인 거고요. 자, 그래서 토지 이용 부분이 저는 나눠놨어요. 토지 이용 부분의 어떤 개념들. 자,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부분도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 쪽. 그 다음에 생태 환경. 그죠? 이게 이제 항목은 5에 있어요. 그 다음에 8항목에 보면은 생태 환경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토지 이용 하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태적 가치 하면서 기존에 있는 나무 어쩌고 저쩌고 그대로 살려라. 기존 대전 살리면은 뭐 몇 점 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거주환경 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거주환경 보행간 전용의 개념이 나오고요. 뭐 채소길이 어떻게 나오고요. 거기다가 녹지 등급하면요 어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둘레가 어떻고 저떻고 하고 거기다가 뭐 경사도를 어떻게 저떻고 하고 나옵니다. 자, 뭐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다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은 지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8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나는 이게 더 중요해 라고 한 부분은 여러분이 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몇 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저는 지금 한 페이지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걸 발췌를 해서 여러분은 2페이지, 3페이지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건 하지 마세요. 원래 짧으면 짧을수록 아니면 축약은 축약될수록 공부하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계속 내용을 줄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부분으로 가면요. 교통 부활을 위해서 당연히 자전거 도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죠? 자, 교통 이렇게 자전거 도로 하면서 그리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단지와 단지를 연결시키면 몇 점을 주겠다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실제로 아파트에 가면 뭐 15대 이상 뭐 자전거 보관소 뭐 이래가지고 딱 기본적으로 15대 이상만 합니다. 15대 이상 딱 15대만 하죠. 그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 말고도 더 이상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지와 단지 간의 연결, 아파트와 아파트의 연결 이제 이런 것도 다 점수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도로하고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점수가 더 올라가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수자원 부분입니다. 자, 수자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죠? 물하고의 관계니까. 자, 우수 침투. 자, 수자원에는요, 우수 침투 포장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이 생태 면적률 해가지고 내기는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생태 면적률 해서 내는데 정말 기본만 하죠. 그죠? 자, 우수 침투 포장도 우리가 순환 체계에 들어가고요. 우수 적용용으로 해서 중수도 활용하면서도 들어갑니다. 중수도 활용 들어가고요. 이 중수도가 어떻게 또 연결되죠? 우리가 생태 환경 하면서 우리가 비오톱, 그죠? 비오톱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게 중수도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가 우수 자원이죠. 우수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비오톱이 연결이 돼 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녹색 건축물 인정 심사 기준의 내용에 지금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포장 비율 30 내지 10% 이상 뭐 설치할 경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주 정말 간단하게 제가 내놨는데 연속해야 된다?
여기서 가장 내용들이 뭐냐면은 보존하고 기존 있는 거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도로 같은 경우라든지 자전거 어떤 선의 개념은요 연결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연결되고 연속적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물의 개념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생태가 생명이 있는 경우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계속적으로 매해 1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매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물의 개념, 어떤 수자원의 개념, 중수도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우수가 투수되고 이 투수된 것을 다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전부 다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어떤 개념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전부 다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적용이요. 실제로 과연 살아있는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물론 토지 이용 기존 단지 계획은 실제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떤 건축에서 한다 치더라도 건축에서 알아서 잘 하겠죠. 그죠? 뭐 산을 깎아 없애버렸든지 아니면 점수를 다 받기 위해서 기존 뭐 산을 그대로 놔뒀든지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자 이제 교통부터 문제가 되죠. 가장 어떤 그저 뭐야 연속성의 개념 아주 뭐 그 1군의 어떤 아파트 아니고는 잘 안 하죠. 그리고 거기다가 녹지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가로수. 그러니까 아주 넓은 어떤 도로의 개념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사실 교통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걸 연속적으로 하려면 사실 차와 그 다음에 보차 분리가 충분히 분리가 돼줘야 되죠. 그죠? 분리가 돼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의 상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뭐 어떤 도시는 어떤 신도시 개념으로 가면 도시 전체가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수자원, 우수, 활용 사실은 잘 안 합니다. 그죠? 중수도 시설은 해놓지만 우리가 안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뭐죠? 또 침투 시설, 우수 침투 시설 생태 면적률에서 법적으로 내기는 냅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내는 거죠? 우리가 적용의 어떤 법적인 것이 몇 프로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연 투수 지역이 옛날에는 90%에 그 다음에 인공 지반이 10%인데 10%를 차지했고 이것도 우리가 면적을 2분의 1밖에 안 봐줬죠. 그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됐죠. 그죠? 이제는 자연 투수 지반 자연 투수 지반을 10%밖에 안 잡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안 잡아도 제발 10%만이라도 잡아라 라고 했고 전부 다 이제는 인공 지반이에요. 정말해서 밑에는 전부 다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90%가 사실은 인공 지반입니다. 자, 인공 지반위에 우리가 생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분양가에 사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녹색 건축물 인정을 하고 뭐 에너지 효율이 어떻고 저떻고 해도요. 실제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우리가 조금 꺼리지는 거는 맞죠. 그래서 약간 여기에 보면 연속 부여 뭐 채소 면적 어쩌고 저쩌고 생물 서식에 비오톱하고 연결선 시키고 그다음에 수정 선정을 하고 뭐 육생 비오톱이 어떻고 뭐 수생 비오톱이 어떻고 뭐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설계를 잘 안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물론 건축물 인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손 치더라도 우리 적용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적용 계획에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적용 계획에 앞선 시간에 해드렸어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이것을 조경계획에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범죄 예방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현실적뿐만이 아니라 시험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녹색 건축물 인정을 할 때 이런 것을 각각의 평가 항목에 여러분들은 범죄 물론 당연히 현실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경에서 또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범죄 예방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에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범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로하고도 있었고요. 조명하고도 관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그 다음에 공동구간 영역성의 관계도 있었고요. 그 다음 활동 공간도 있었죠. 그죠? 대문하고의 관계, 문주하고의 관계 하면서 전부 다 나왔더랬어요. 그 다음에 또 조경 계획하고의 관계가 또 뭐가 있었죠? BF 기준이 있었죠. 그죠? 자, BF 기준, 배리어 프리의 기준, 그 다음에 UD,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 이런 것이 물론 유니버스 디자인은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BF 기준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만 실현을 해도요. 여러분 어디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전부 다 우리가 보차 분리의 개념으로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뭐 생물이 못 살면 인간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BFUD뿐만이 아니라 조명하고 아까 앞에 지금 뭐가 나왔었죠? 제로 에너지 건축물 하면서 이 뭐였죠? 기술 유형 하면서 나왔던 게 BIPV 기술이라는 단어가 나왔더랬어요. 건물 외벽에 태양 전지 패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조명을 이용하는 방법. 자, 지금 조명 씁니다. 그죠? 조명 우리가 범죄 예방할 때 조명을 쓸 때 이런 방법 우리가 조경에서도 다룹니다. 자, 우리 조경에서도 조명 쓰죠. 자, 이런 방법 하면서 우리가 에너지 그 녹색 건축물 인정 심사 기준하고 생태 면적하고 같이 연결시키면서 범죄 예방 조경 계획의 범죄 예방 그다음에 BF 기준 그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 하면서 여러분 같이 내용들을 연결시켜서 하나하나 연결시켜 보셔서 어느 부분에 녹색 건축물 인정에 이런 부분들을 더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여러분 그걸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에 관한 것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